시즌2 개막 전 공개된 기록표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빼앗은 이름은 아야카였습니다. 블랙 퀸즈의 대표 강타자로 불리던 송하와 기모나가 아니라 하위 타선과 여러 수비 포지션을 오가던 아야카가 득점 부문 4위에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안타 몇 개를 기록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출루한 뒤 실제 홈을 밟아 팀의 점수로 연결하는 능력이 블랙 퀸즈 전체에서도 상위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채널A가 2026년 2월 3일 공개한 기록표 장면에서 선수들이 아야카의 득점 수치를 보고 놀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야카 득점이 왜 이렇게 높으냐는 반응이 나올 만큼 그녀의 공격 생산력은 이미 시즌1 후반부터 조용히 팀의 핵심으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아야카의 타격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그녀는 소프트볼 선수 출신으로 야구 여왕 합류 전부터 빠른 공을 보고 짧은 시간 안에 배트를 내는 감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첫 공개 당시 소개된 평균 구속은 시속 약 90km였습니다. 투수 경험이 있다는 것은 타석에서도 큰 무기가 됩니다. 투수가 어떤 카운트에서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싶어 하는지, 공이 손에서 빠지는 순간 어떤 궤적으로 들어오는지, 타자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야카는 이 경험을 타격에 그대로 연결했습니다. 큰 스윙으로 장타만 노리기보다 공이 들어오는 길에 배트를 짧게 넣고 수비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타구를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경기는 2025년 12월 방송된 시즌1 경기였습니다. 5회 말 선두 타자로 나온 아야카는 상대 투수의 공을 잡아당기지 않고 라인 쪽으로 정확하게 밀어냈습니다. 타구가 수비수 옆을 빠져나가자 망설이지 않고 1루를 돌아 2루까지 달렸습니다. 평범한 단타가 될 수도 있었던 타구가 순식간에 2루타로 바뀌었습니다. 이 장면은 아야카의 타격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타구의 속도만 강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정확했고 출발 판단이 빨랐으며 다음 베이스를 노리는 주루까지 한 번에 이어졌습니다. 타격과 주루가 따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격 과정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또 다른 경기에서는 9대8로 이어지는 1점차 승부에서 아야카가 1타점 적시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득점권의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화려한 홈런이 아니라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정확한 타구입니다. 아야카는 이런 상황에서 공을 인플레이로 만들고 수비가 처리하기 어려운 위치에 떨어뜨리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기록표에서 득점 부문 4위에 오른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살아나가는 출루 능력과 동료의 안타 때 한 베이스를 더 가는 주루 판단, 그리고 득점권에서 기회를 살리는 집중력이 함께 작동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는 블랙 퀸즈, 최고의 타자를 말할 때 먼저 송가를 떠올립니다. 송가는 시즌1에서 6할대 타자로 불릴 만큼 높은 타격 생산력을 보여줬고 시즌2에서는 선발 투수까지 맡았습니다. 기모나 역시 강한 스윙과 장타력을 앞세워 온탄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야카의 가치는 두 선수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손가가 중심 타선에서 해결하는 타자라면 아야카는 하위 타선에서 공격의 흐름을 다시 시작하는 타자였습니다. 중심 타선이 끝난 뒤 출루하고 다음 타순의 기회를 넘기며 상대 투수에게 쉬어갈 틈을 주지 않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야카가 7번이나 8번 타순에 배치돼도 상대 입장에서는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즌2를 앞두고 이 수치가 더 크게 주목받은 이유는 블랙 퀸즈의 경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9일 시작된 야구 여왕2에는 기존 원년 멤버 12명과 새로 합류한 5명이 함께했습니다. 박민서, 최혜빈, 김나영, 김세현, 송민지가 들어오면서 타격과 수비 모든 포지션에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박민서는 개막전에서 4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했고 이후 5타수 5안타와 마무리 투구까지 보여주며 강력한 새 에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야카가 자리를 지키려면 시즌1의 이름값이 아니라 실제 기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득점 4위라는 수치는 바로 그 경쟁에서 아야카가 내밀 수 있는 가장 강한 증거였습니다. 2026년 7월 16일 방송된 시즌2 개막전에서 블랙 퀸즈는 산타즈를 만났습니다. 산타즈는 2025년 전국 여자 야구 랭킹 9위 팀 타율 4할, 7리 창단 17년의 베테랑 팀이었습니다. 추신수 감독은 아야카를 1번 타자 1루수로 배치했습니다. 1번 주수진, 2번 김오나, 4번 박민서, 5번 최혜빈에 이어 아야카가 하위 타선의 연결 고리를 맡은 것입니다. 결과는 블랙 퀸즈의 19대 3 콜드 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야카 개인의 타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말 상대팀 감독 겸 구원, 투수 왕유선의 강한 공에 루킹 삼진을 당했습니다. 이 장면은 아야카가 무조건 안타를 치는 완성형 타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상대가 아야카를 쉽게 승부에서 둔 왈수 감을 수 없는 타자로 보고 강한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집중했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인 7월 23일 블랙 퀸즈는 전국대회 7회 우승 경력의 해머스 스톰과 두 번째 경기를 치렀습니다. 해머스 스톰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2경기에서 11승 1패를 기록했고 그 1패도 우천 상황에서 진행된 추첨 결과였기 때문에 사실상 무패에 가까운 팀으로 소개됐습니다. 아야카는 3회 초 세 번째 타자의 타구를 침착하게 처리하며 빠르게 공수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나 3회 말 선두 타자로 들어선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시즌 전 기록표의 상승세와 실제 시즌 경기의 결과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아야카의 시즌2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이미 높은 득점 생산력을 증명했지만 더 강한 여자 야구팀을 상대로 그 수치를 다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야카의 진짜 위험은 타격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투수, 포수, 일루수와 내야 수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올라운더입니다. 비시즌에는 투구 훈련에 집중했고 시즌2 예고 영상에서는 타자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 이대형 코치와 윤성민 코치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 선수가 타격과 주루, 수비와 투구까지 맡을 수 있다는 것은 선수층이 두껍지 않은 여자 야구팀에서 엄청난 장점입니다. 경기 중 투수가 흔들리면 마운드에 오를 수 있고 포지션 변화가 필요하면 곧바로 수비 위치를 바꿀 수 있으며 타석에서는 하위 타선의 출루와 득점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블랙 퀸즈는 국내 50번째 여자 야구단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즌2에서 제시된 목표는 승률 6할이었고 목표에 실패하면 팀 해체 가능성까지 언급됐습니다. 상대도 국내 강팀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여자야구 2위 대만과 세계 여자야구 1위 일본의 사회인 팀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런 일정에서는 한 경기만 잘하는 선수보다 여러 상황을 견디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아야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타격이 막히는 날에는 수비로 기여하고 수비 포지션이 바뀌면 빠르게 적응하며 필요하면 투수로도 경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루에 성공하는 순간에는 빠른 판단으로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아야카를 블랙 퀸즈 최고의 타자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순수 타율과 장타력만 보면 송가와 김오나 새롭게 합류한 박민서가 더 강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시즌2 개막전에서도 아야카는 1번 타자로 배치됐고 첫 두 경기에서 삼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타자를 단순히 홈런수와 타율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득점 주루 상황, 판단 타순의 연결, 여러 포지션에서의 기여까지 포함하면 아야카는 블랙 퀸즈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격 자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기록표의 득점 4위는 우연이 아니라 그녀가 경기 전체를 읽고 움직였다는 결과였습니다. 시즌2에서 아야카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시즌1에서 보여준 정확한 타격과 과감한 주루를 더 강한 상대에게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7번 타순에서 한 번 출루하면 8번과 9번 타자를 거쳐 상위 타선으로 기회가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아야카가 홈을 밟으면 블랙 퀸즈의 공격은 한 바퀴 더 돌아갑니다. 하위 타선의 한 번의 출루가 대량 득점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7월
개막전에서 블랙 퀸즈가 한 이닝 6득점을 2차례 만들고 최종 19점을 올린 것처럼 강한 팀은 중심 타선만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타선 전체가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아야카는 가장 화려한 홈런 타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을 맞히고 빈 공간을 찾고 한 베이스를 더 달리고 결국 홈을 밟는 과정에서는 누구보다 위협적입니다. 시즌2 개막 전부터 선수들이 그녀의 기록표를 보고 놀란 이유는 이름보다 숫자가 먼저 말했기 때문입니다. 득점 부문 4위 소프트볼 출신의 빠른 반응, 시속 90km 수준의 투구 경험, 2루타를 만드는 주루 승부처의 1타점 적시타, 그리고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는 능력.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합쳐질 때 아야카는 단순한 하위 타자가 아니라 블랙 퀸즈 공격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엔진이 됩니다. 특히 아야카의 다음 과제는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쓰는 투수에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개막전과 두 번째 경기에서 삼진을 당한 장면은 빠른 공 자체보다 카운트 싸움에서 뒤처졌을 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초구부터 자신 있게 들어가 타구 방향을 정했던 시즌1의 장면에서는 결과가 좋았습니다. 결국 시즌2의 성패는 기다릴 공과 칠 공을 얼마나 빠르게 구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만 안정된다면 하위 타선에서 출루한 뒤 상위 타선의 장타로 홈을 밟는 장면은 더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아야카가 타율 경쟁보다 득점 생산에 집중한다면 블랙 퀸즈는 중심 타선 앞에 주자를 쌓는 가장 까다로운 공격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분명합니다. 아야카가 시즌 전 기록의 위험을 시즌2 공식 경기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송하, 김호나, 박민서가 버티는 강력한 타선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블랙 퀸즈 최고 타자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지입니다. 첫 두 경기의 삼진은 경고였지만 시즌1의 득점 기록과 결정적인 2루타, 적시타는 그녀가 다시 반등할 근거입니다. 시즌2의 진짜 아야카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록표가 먼저 보여준 공격 본능만큼은 이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